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사실상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2월이 될 줄 알고 18억 2월이 되는 순간 23회차는 어마어마하게 1등 당첨 금액이 불어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딱 결과가 나오니까 한 명이 독식을 하셨더라고요. 전생에 무슨 큰 공을 세우셨는지 정말 좀 너무 부럽고 저도 언젠가 1등이 될 거라는 믿음으로 계속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도전하시다 보면 자신의 차례가 꼭 올 거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회차별로 끝이 났다고 해서 바로 다음 회차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한 번씩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제 최종픽 결과가 좋든 나쁘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공유드린 최종픽이 등수에 들고 많이 적중했을 때만 복귀 영상을 올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1등이 나오고 프로토 적중하고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축구토토 승무패 유튜브 최다 구독 채널에 까오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유드린 결과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22회차 결과 복귀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지금 목소리가 조금 돌아왔는데 건강해지니까 확실히 기분도 좋고 확실히 텐션이 업 되네요. 건강 걱정해 주신 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1번 경기였죠. 첼시 대 브라이턴. 사실상 이 경기는 최종픽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첼시의 승리를 생각하기란 사실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첼시의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죠. 왜냐하면 최근 브라이턴 경기력이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첼시가 최근 맞대결에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홈에서만큼은 패배한 적이 없었고 브라이턴 홈에서 4대1로 개털렸을 당시에 첼시 스쿼드와 지금의 첼시 스쿼드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트넘과의 경기에서 브라이턴의 미토마 카오루 선수의 컨디션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 귀신같이 다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줬고 기본적으로 브라이턴의 중원 자원들 카이세도, 파스칼 그로스, 솔리마치 같은 선수들이 너무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사실상 초반에 첼시의 코너 갤러거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브라이턴이 계속 점유율을 가지고 밀면서도 안 풀리는 경기가 나올 수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부상으로 브라이턴의 공격수 에반 퍼거슨 선수가 교체 아웃이 되면서 교체 투입된 데니 웰백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을 했고 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된 조엘 벨트만 선수 대신에 교체 투입된 엔시소 선수가 기가 막힌 중거리 슛을 터뜨리면서 브라이턴의 교체 자원들 활약이 눈부셨던 경기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첼시는 램파드 임시 감독 체제에서도 정신 못 차리고 병신짓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선발 명단부터가 좀 첼시의 선발 명단이 좀 이상해서 자카리아, 찰로바 같은 선수들을 선발로 기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 램반장 이 새끼가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고 점수가 1대2라서 그렇지 브라이턴에 더 실점을 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 경기 에버튼 대 풀럼이었죠. 이 경기는 에버튼이 강등권 탈출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풀럼을 상대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경기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풀럼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4연패를 기록 중이고 에이스 공격 자원인 미트로비치 선수가 지속적으로 출전을 못하고 있긴 하지만 에버튼의 두쿠레 선수와 셰이머스 콜먼 선수가 빠진다면 풀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배당적으로는 에버튼의 승무 쪽이지만 경기력적으로는 도진 개찐이라고 보기 때문에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고 에버튼이 1대3으로 패배를 하면서 지우개 찬스 먹혀 들어갔던 경기였습니다. 풀럼의 다니엘 제임스 선수의 포텐이 터졌던 경기였고 해리 윌슨, 해리슨 리드 선수까지 전반적으로 풀럼의 우측 라인에 자리 잡고 있는 선수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던 경기였어요. 에버튼은 다음 23회차에서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 호지슨 할아버지의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 경기를 떠나야 되는데 이번 시즌 진짜 강등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자, 3번 경기 사우스햄튼 대 크리스탈.
자, 이 경기는 과감하게 사우스햄튼의 강등 버프와 홈발을 믿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이 부러질 거라는 패턴적인 부분을 믿고 단통 무승부로 한번 이변을 노려봤는데 무난하게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깨고 3연승을 기록을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가 보여줬던 경기력으로 당연히 사우스햄튼에 비해 우세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패턴과 사우스햄튼의 강등 버프를 믿었던 게 틀려버린 원인이었고 경기 내용적으로 확실히 최근 미카엘 올리스 선수의 역할을 자유롭게 두면서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간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골 취소는 됐지만 미카엘 올리스 선수도 골을 기록을 했었고 프리킥으로 골대도 맞추는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에제 선수 역시 호지슨 할아버지 체제에서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이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죠. 특히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확실히 폼이 올라왔다라고 보여주는 중거리 슈팅이었습니다. 다음 23회차에서 사우스햄튼은 경기에 들어오지 않았고 크리스탈 팰리스는 홈에서 에버튼을 맞이하게 되는데 에버튼을 상대로 패배를 한다면 이건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최근 크리스탈 팰리스의 폼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4번 경기 토트넘 대 본머스. 저는 이 경기 결과를 보고 예전에 제가 맨유 경기만 찍었다 하면 제 예상에 반대로 나오는 맨유와 4대가 안 맞는 결과들을 보여줬었는데 토트넘이 그 맨유의 바톤을 이어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21회차 때 토트넘 대 브라이턴 경기 제가 토트넘 최근 경기 보면 도저히 승 못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반대로 갔더니 토트넘이 경기력은 쓰레기인데도 불구하고 2대1로 승리를 했죠. 그 경기를 보고 확실히 스텔리니 임시 감독이 손흥민의 활용법을 안 것 같다. 손흥민이 골 넣는 전술을 알게 된 것 같기 때문에 토트넘이 홈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토트넘의 승리를 찍었더니 말 그대로 손흥민이 골 넣는 법만 안 것 같아요. 손흥민 선수는 2경기 연속골을 터뜨렸지만 수비가 쓰레기였습니다. 첫 번째 실점 장면에서 페드로 포로 이 새끼는 본머스 선수 3명이 서 있는데 거기를 드리블 치고 나오다가 공을 뺏겨서 실점을 했고 두 번째는 산체스 선수가 걷어내려면 걷어내고 패스를 줄 거면 똑바로 줘야 하는데 비용신같이 본머스 선수 발 앞으로 패스를 주면서 실점을 했죠. 그래서인지 스텔리니 감독이 개빡쳐서 35분에 교체 투입을 시켰다가 58분에 교체 아웃을 시키는 축구 선수로서는 진짜 개쪽팔리는 한 경기에서 교체 투입됐다가 교체 아웃되는 결과를 초래했던 산체스였죠. 그리고 산체스를 빼면서 교체 투입을 시켰던 단주마 선수가 멋진 발리슛을 기록을 하면서 2대2 동점이 됐는데 결국에 토트넘의 쓰레기 같은 수비가 본머스의 오우타라 선수에게 찬스를 줬고 호이비에르 선수가 골대 앞에서 무슨 마취총에 맞았는지 오우타라 선수의 접기 한 번에 다리가 굳어버리면서 후반 극장골을 내줬고 2대3으로 토트넘이 패배를 하는 투표율 3.9%의 대이변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울버햄튼 대 브랜드퍼. 자, 일단 울버햄튼의 승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골대법 계산상으로 울버햄튼의 승리와 무승부 확률이 36%로 동일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골대법에서 30% 이상으로 두 개의 결과가 동일한 확률 값을 나타낼 때는 두 개의 결과 중에 하나가 결과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울버햄튼의 승과 무 둘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면 울버햄튼의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라는 점과 루벤 네베스,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가 출전을 못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주축 자원에 이탈이 있는 울버햄튼이 주축 자원에 이탈이 없는 브랜드포를 상대로 승리하기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고 브랜드포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2연패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무승부로 연패를 좀 끊어내지 않을까 판단을 해서 울버햄튼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울버햄튼이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출전하지 못할 줄 알았던 마테우스 누네스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울버햄튼의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드디어 득점을 기록을 했고 우리나라의 황희찬 선수도 후반 교체 투입이 돼서 골을 기록을 하면서 울버햄튼의 2대0 승리에 기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브랜드퍼가 2대0으로 패배할 경기는 아니었는데 이날따라 좀 브랜드퍼의 유효 슈팅이 많이 안 나왔던 게 패배의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6번 경기 빌바오 대 소시에다. 자, 일단 맞대결 전적을 볼 때 빌바오 홈에서만큼은 무승부를 기록한 적이 없을 만큼 확실히 승패가 갈리는 경기를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대법 계산 결과 역시 무승부 확률이 가장 낮은 경기였기 때문에 승패가 갈릴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한 국내 투표율은 빌바오의 무와 패로 몰리고
해외의 경우는 빌바오의 승무 쪽으로 투표율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와 해외가 반대로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무승부 없이 빌바오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결과적으로 빌바오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빌바오의 이나키 윌리엄스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는데 이날 확실히 컨디션이 발딱 선것 같고 우나이 시몬 골키퍼 역시 좋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소시에다의 골 찬스를 차단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7번 경기 베티스 대 에스파뇰. 자, 이 경기 베티스가 주축 수비 자원인 헤르만 페첼라, 루이발, 유슈프 사바리 선수가 징계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미들 자원의 카날레스, 페키르 선수 또한 징계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기 때문에 주축 자원의 이탈이 큰 베티스 또한 베티스의 최근 5경기 동안의 득점이 단 2득점밖에 없었다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베티스의 승투표율이 생각보다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에스파뇰의 경우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5연패를 기록 중이긴 하지만 매 경기 패배를 하더라도 1득점씩은 꼬박꼬박 기록을 했었다라는 점을 볼 때 베티스의 이변을 보고 베티스의 무합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변 없이 베티스가 3대1로 승리를 한 경기였습니다. 에스파뇰 역시 주축 수비 자원인 오스카길, 올리반, 칼레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했던 경기였는데 똑같이 양 팀의 주축 수비 자원들이 결장을 했을 때는 확실히 에스파뇰의 수비가 더 불안정했다라고 판단이 되고 에스파뇰의 호셀루 선수가 지금 4경기째 득점이 없는 상황이고 이 경기의 패배로 인해서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6연패를 기록하게 됐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 경기 카디스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딱히 말씀드릴 거 없이 레알 마드리드가 주중에 첼시와의 챔스 경기를 치르긴 했지만 첼시의 경우 한 명이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체력적으로 그렇게 많이 소진된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무난하게 로테이션을 돌려도 승리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 정도겠지만 리그 1위인 바르셀로나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잡을 경기는 잡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0대 2로 레알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나초 선수와 아센시오 선수가 득점을 했고 모드리치, 카마빈가 선수는 후반전 막판에 교체 투입을 시키면서 체력 안배를 시켜줬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경기 지로나 대 엘체. 자, 이 경기 뭐 엘체가 원정에서 단 1승밖에 없고 14경기 동안 9골에 32실점을 기록하면서 사실상 지로나와의 경기에서 승리하기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지로나의 무승부 이변을 바쳐서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맞대결 전적상 지로나 기준 2승 3무 5패로 엘체에 밀리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걸리고 지로나 팀 이름빨에 비해 투표율이 너무 몰렸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최근 경기력은 당연히 지로나의 단통 승이지만 상성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무승부 받쳐서 지로나의 승과 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고 결과는 지로나가 2대 0으로 무난하게 승리를 기록했던 경기였습니다. 엘체는 이제 승점 13점으로 라리가 압도적인 꼴찌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남은 경기들은 2부 리그 가서 어떻게 경기를 할지 새로운 선수를 발굴한다던가 전술을 테스트를 한다던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야, 일단 12번 경기였던 노팅엄 대 맨유 경기랑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 경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로 12번 경기 노팅엄 맨유 경기에 무승부를 추가할 것인지 아니면 10번 경기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경기에 무승부를 추가할 건지 끝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수비 쪽에 주전 자원의 이탈이 많은 맨유가 오랜만에 한번 맹구짓을 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노팅엄의 경우도 홈에서만큼은 맨시티와도 무승부를 기록할 정도로 홈발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경기를 단통으로 웨스트햄 패, 12번 경기 노팅엄 대 맨유 경기를 노팅엄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는데 아스날이 사고를 쳐버렸습니다. 아스날이 제수스 선수의 선제골로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웨데가르드 선수의 추가골이 터지면서 0대 2 순조롭게 아스날의 승리가 나오겠다 싶었는데 너무 순조롭게 앞서 나가서 그랬는지 수비 쪽에서 토마스 파티 선수가 실수를 범했고 결과적으로 페널티킥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래서 웨스트햄의 벤나마 선수가 페널티킥 가볍게 성공을 시키면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을 했고 웨스트햄의 핸드볼로 페널티킥을 얻었는데 아스날의 부카요 사카 선수가 페널티킥을 날려먹으면서 야, 이거 뭔가 이변의 냄새가 난다 싶더니 후반전에 웨스트햄의 제로드 보엔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내면서 2대 2 무승부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로써 아스날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2경기 연속 무승부를 기록하게 된 경기였습니다.
11번 경기 헤타페 대 바르셀로나. 자, 이 경기는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바르셀로나가 두 경기 연속 무득점의 무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변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라고 운을 뗐었던 경기였죠. 하지만 기본적인 스쿼드 면에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헤타페의 단통 패를 선택했던 경기였는데 경기는 당연히 바르셀로나가 주도를 했고 많은 슈팅을 기록을 했는데 진짜 지지리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심지어 하피냐 선수가 슈팅한 공이 골대를 맞고 튕겨 나와서 다시 알렉스 발데 선수가 슈팅을 했는데 또 똑같은 위치에 골대를 맞고 튕겨 나오는 골대 맞추기 묘기쇼를 보는 것 같았고, 레반도프스키는 이제는 전성기가 지난 건지 맞박이 예전 맞박 같지가 않고 움직임도 그렇게 날카로워 보이지 못했습니다. 페드리 선수와 덴벨레 선수가 빨리 부상해서 복귀를 해야 바르셀로나의 공격력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세 경기째 무득점 경기를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23회차에 HT 마드리드와 경기를 갖는 바르셀로나인데 세 경기 무득점의 바르셀로나가 과연 홈에서 HT 마드리드를 맞이해서 귀신같이 또 살아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자, 12번 경기 노팅엄 대 맨유. 자, 이 경기 아까 웨스트햄 대 아스날 경기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노팅엄의 무합회 투픽으로 이변을 노려봤었는데 노팅엄의 이변은 없었다. 노팅엄이었다. 한마디로 맨유의 개 털리는 경기였고 사실상 무승부 이변을 바쳤던 이유가 맨유의 수비 라인,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었는데 사실상 노팅엄을 상대로 맨유의 수비 걱정을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실히 노팅엄이 홈에서만큼은 몸빵으로 막아내고 지키려는 의지가 확실히 보였고 나바스 골키퍼 혼자 미친 듯한 선방쇼를 보여줬음에도 너무 많은 슈팅을 내주면서 0대2로 패배를 한 노팅엄입니다. 맨유의 첫 번째 골, 안토니 선수가 골을 넣긴 했지만 그 골도 사실상 나바스 골키퍼가 선방을 했는데 튕겨나온 볼을 밀어넣은 골이었고 두 번째 골은 안토니 선수의 기가 막힌 패스로 노팅엄 수비 사이로 패스를 밀어넣어줬고 달롯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골대 바로 앞에서 때린 슈팅이었기 때문에 나바스 골키퍼도 어쩔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노팅엄은 다음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에서 리버풀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리버풀이 홈에서 노팅엄을 상대로 과연 자비를 베풀어 줄지 의문이네요. 원정 5골에 36실점의 노팅엄이 리버풀 원정 가서 무승부라도 한다면 거의 모세의 기적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13번 경기 HT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자, 이 경기는 H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무승부로 이변이 터질 수도 있겠지만 알메리아가 원정에서 너무나도 쓰레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HT 마드리드의 단통승을 선택을 했고 2대1 결과가 나오면서 H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HT 마드리드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6연승을 기록 중이게 됐는데 다음 23회차에서 바르셀로나 원정을 간다라는 점에서 과연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이번 시즌 7연승까지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기에서 HT 마드리드의 그리즈만 선수가 멀티골을 기록을 했고 맞박으로 한 골, 발로 한 골 넣으면서 머리, 발 다 넣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줬고 알메리아는 바티스타 선수의 슈팅이 HT 마드리드의 호세 히메네스 선수의 발에 맞고 들어가는 자책골이었고 워낙 완벽하게 HT 마드리드에 밀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딱히 이 경기에서 알메리아의 잘한 점을 찾을 수가 없던 경기였습니다. 23회차에서 홈에서 빌바오와 상대하는 알메리아인데 솔직히 홈발을 아무리 받는다고 해도 이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으로는 빌바오 상대로 승리할 것 같지는 않네요. 자, 14번 경기 발렌시아 대 세비야. 자,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강등권에 속해 있다. 무조건 승점 1점 이상은 따야 되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나마 홈에서는 원정보다 2배 이상의 득점을 기록 중이었던 발렌시아였기 때문에 주중에 유로파 맨유 원정 경기를 치르고 주전 수비 자원인 아쿠나와 알렉스 텔렉스 선수가 못 나오는 세비야를 상대로 홈발을 받아서 무승부 이상은 발렌시아가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발렌시아의 승무 투픽을 선택을 했는데 점유율은 확실히 발렌시아가 가져가면서 세비야를 상대로 밀어붙이긴 했는데 역시나 발렌시아의 득점력 고자라는 게 확실히 드러나는 경기였고 세비야는 득점 찬스를 잘 살리면서 0대2로 승리를 따냈던 경기였습니다. 발렌시아는 후반 막판에 모리바 선수가 퇴장까지 당했는데 다음 23회차에서 엘체 원정을 떠나게 되는데 쓰레기 대 쓰레기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 누가 더 골을 못 넣는지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래도 엘체가 라리가 꼴찌이기 때문에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좀 몰릴 것 같긴 한데 원정 발렌시아 14경기 동안 9골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엘체를 믿을 수도 발렌시아를 믿을 수도 없는 운에 맡겨야 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축구 토토 승무패 22회차
경기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저는 수요일에 축구토토 승무패 23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